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하나비전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매수하셨다? 이건 솔직히 진짜로 어떤 실력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매도하실 거냐라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겠죠. 저는 주주분들한테 이런 하나비전 같은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추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비전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마 세미텍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TC 본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회사로만 사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조금의 더 지식을 한번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주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본연의 사업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어떤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TC 본더라는 어떤 이슈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AI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 건립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라는 거. 근데 정말 본질적인 거는 이 데이터 센터가 해킹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데이터 센터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하나비전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데이터 솔루션을 계속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쪽으로 순방을 떠난 것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근데 하나비전은 이미 북미에다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 솔루션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비전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하나비전에 수급만 한 달간의 수급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148만 주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제가 날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4월 20일 전으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관들이 오히려 520만 주, 그리고 보험 투신이 160만 주,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200만 주. 그리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1000만 주 이상을 매도, 나머지는 계속 물량을 그대로 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기관애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간의 주체만 본다라고 하면 이 올랐을 때 기관애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다행히 이 물량들을 지금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손바뀜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이제 중요한 거, 이 하나비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주식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줘야 하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자, A라는 가격이 있고 B라는 가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주주분들이 B에서 매수를 하셨어. 근데 A라는 가격에서 얘가 돌파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매도를 안 해야 되는데 다들 매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싸게 물량을 잡았는데 비싸게 팔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주분들한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비전을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최근에 이제 62,500원에 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지금 매수할래 하면 저는 안 해요. 왜? 얘 지금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저는 64,000원 돌파할 때 따라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혹시 6만원까지 기어올까? 그럼 저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 두 가지의 가격대를 얘기를 드렸어요. 64,000원과 6만원 구간. 그죠? 근데 당시에 잘 보시면 분명히 여기 라인이거든요. 지금 64,000원 라인이었는데 얘가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결국은 눌렸네요. 그럼 이제 눌렸을 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양방향으로 걸어놔야 돼요. 그냥 올라갈 경우, 그냥 떨어질 경우. 근데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0분 봉상으로 가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하나비전이 가장 중요한 이 매물대 구간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자, 매물대가 왜 중요하냐면 주식은 어쨌든 간에 매수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게 바로 요 매물대 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하나비전이 6만 원 구간에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죠. 그래야지 매물대 돌파할 때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않겠냐. 그러면 머리 위에 또 하나의 매물대가 있네요. 얼마에 있어요? 6만 2천 원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 바로 위에 또 6만 4천 원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한 번에 빵 하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 파동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파동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 매물대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결국 6만 2천 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만 2천 원의 가격이 뚫린다? 그럼 6만 4천 원까지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의 파동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매도를 하실 때도 비중을 전부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채우고 줄이고 채우고를 반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요. 저장을 해주시고 비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비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전량 매도가 아닌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왜? 회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중을 채울 때는 또 매수에 대한 관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만을 드리는 게 아닌 그 이유를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꼭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도 왜 주식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까? 그래서 어떻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공략을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비전 최종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하나비전의 주봉상의 모습인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자 한번 파동을 그려볼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돌파했고 눌림받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주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가격에 있다라는 부분. 결국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정해져 있다. 이 6만 1,000원의 구간에서. 그러니까 물량을 모으실 거면 밑에서 부지런하게 모으셔야지 매물대를 돌파할 때 시원시원하게 바로 수익의 흐름으로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갈 때더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